네, 일단 아침 대비해가지고 양시장이 뭐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지 못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 정부터 한번 살펴보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잇단 기업 인수, 합병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데다가 기술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0.43% 상승한 18,223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47% 올라가지고 2151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상승을 해서 530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개장폭을 소폭 줄인 후에 장중 내내 횡보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었죠. 시장이 대형 M&A 소식 속에서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을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2%가량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금융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낙폭은 에너지, 통신 이 정도 선으로 낙폭을 보여줬네요. 대형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2위 통신업체죠. AT&T가 지난 주말 타임워너를 총 854억 달러, 한 97조 정도 됐는데 854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죠. 록펠 콜린스가 항공기 내장재 제조사인 BAE 에어로스페이스를 6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증권사인 TD 아메리트레이드 홀딩스도 동종업계의 스카트레이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자체가 이날 지수 상승을 굉장히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달러는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금리 인상 지지 발언으로 엔화의 104.23엔에 거래가 되면서 전장보다 0.43% 정도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준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날 4명의 연준위원이 공개 속상에 등장을 했지만서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사는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저금리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블러드 총재는 아칸사스 대학에서 예정된 컨퍼런스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다가오는 회의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 자체가 올해 11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의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보다는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찰스 에버스 총재는 물가가 목표를 넘어서도록 해야 하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연계하는 것을 연준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시카고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위해서 준비한 연설문에서 통화정책은 물가 목표를 지속해서 균형 잡히게 늦은 것보다는 일찍 달성하겠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금리적인 부분들 보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국이 금리 선물시장이 11월,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주에 8%와 70%에서 각각 9% 그리고 74%로 높였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신규 수주 그리고 제품 생산 호조에 힘입어가지고 3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세를 나타내며 올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마르키트에 따르면 10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예미치는 전월 51.5에서 53.2로 상승을 했죠. 생산지수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마르키트는 10월 제조업 PMI가 미국 제조업체들이 강한 4분기를 시작했다는 신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쪽의 애널들은 대형 M&A 소식 그리고 실적 호조가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다음날 애플, 27일 알파벳, 구글이죠.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둔 두
되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FOMC 때문에 장중에 지수 움직임이 정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달러 강세 지속에다가 위안화 약세 우려가 있고 산유량 감산, 합의적인 부분들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가도 내리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시장 참가자들의 관망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자, 유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가적인 부분들은 이라크 등이 감산 합의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등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산유량 동결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33센트 떨어진 50.52달러에 마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